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아닌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갤라호른은 투자자 여러분께 구체적인 매매 신호를 제공하기보다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투자하는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중순 1.1275대까지 상승한 유로 달러 통화상은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7일 유럽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 달러 통화상은 크게 밀렸는데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한 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5일 1.1041대까지 밀렸던 유로 달러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발표를 통해 반등을 노렸지만 실패하고 1.09대까지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2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지수 이동평균선 돌파에 실패한 유로 달러는 당분간 조정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 달러가 계속 조정을 받는다면 4시간 차트에서 형성된 박스권 하단인 1.08대에서 지지를 받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가격대는 현재 일간 차트 120일 지수 이동평균선과 겹치는데 일단은 여기서 유로 달러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 달러가 일간 차트 120일 지수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상승한 뒤 다시 하락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주간 차트와 일간 차트에서 아직 뚜렷한 추세를 발견할 수 없는 만큼 포지션 운용을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험적으로 8월은 휴가를 떠나는 트레이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추세가 만들어지기보다는 등락을 거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갤라호른의 경험상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작은 이벤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추세를 결정하기보다는 노이즈에 그칠 때가 많았습니다. 이번 달 투자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긴축 정책에도 미국 경제 지표는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 행진을 멈출 것이라 예상하는 한편 연준이 예상보다 매파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장의 우려는 유로 달러 통화상 가격을 밑으로 잡아당겼고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25% 상승한 101.889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난달 0.98% 하락했지만 유로 달러는 상승으로 한 달을 마무리했습니다. 연이은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미국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은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는 지난 6월 전년 대비 4.1% 오르며 상승폭이 2021년 9월 이후 최저치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는 증가세를 이어가 6월 개인 소비 지출은 전달에 비해 0.5% 늘어났는데 시장이 예상한 값과 부합했습니다. 키프라이빗 뱅크의 CIO 조지 마테오는 PCE 결과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경제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현재 시장의 이야기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이는 위험 자산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상을 장기간 중단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외환 시장에서 연준의 금리 발표만큼이나 파급력이 큰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가 공개되는데 이번에 공개되는 6월 실적도 신규 고용이 20만 명으로 늘어나고 함께 발표되는 실업률은 3.6%를 기록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는 지난달 발표치 20만 9천 명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이지만 탄탄한 고용 시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업률 예상치 역시 완전 고용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인플레이션은 잦아들고 고용 시장은 여전히 굳건한 모습을 보이자 미국 경제는 이른바 골디락스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일고 있습니다. 미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주말 미국 경제가 당초 우려와 달리 연착륙 기조를 굳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지난해 3월 이후 11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고용이 줄어 올 후반 급격한 침체에 빠질지 모른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는 점점 기울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유로 달러가 월요일 하락한 데에는 유로존 사정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유로존 경제가 2분기에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지만 유럽 중앙은행의 매파적 행보를 자극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시장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분기 유로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유럽연합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는 유로존의 지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1분기보다 0.3%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0.1%, 1분기 마이너스 0.1%, 역성장한 유로존 경제는 3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에 비해 유로존의 일원인 독일은 0%라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와 1분기 역성장에서 독일 경제가 벗어나긴 했지만 유로존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독일의 경제 성적표는 유로존 경제 불확실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시장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25일에 발표된 독일 IFO 기업 환경지수는 87.3으로 6월 발표치인 88.6은 물론이고 시장 예상치인 88.0을 밑도는 값이었습니다. 유로화 가격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경제지표인 독일 IFO 기업 환경지수가 예상보다 저조하자 유로 달러 통화상 가격은 하락하기도 했는데 유로존의 경제는 성장과 침체가 혼재돼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또 미국과는 달리 유로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7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 발표치보다 상승폭이 0.2%포인트 둔화했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은 전달과 같은 5.5%로 집계돼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로존이 2분기에 0.3%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다음 달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독일 경제의 여전한 침체로 유로존 경제지표는 투자자들에게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대한 상반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한 인터뷰를 통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과 긴축 중단 모두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매번 회의를 통해 상황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4.25%입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시장 참여자들은 자금 시장 선물 금리를 기반으로 현재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연준보다는 약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라가르드 총재가 금리 인상에 대한 뚜렷한 신호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도 해석돼 금리 인상과 동결 가능성이 혼재한 것이고 유로 달러 상승에 큰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풀이됩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유럽 중앙은행의 매파적 행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며 유로 달러 가격을 끌어내렸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로 달러의 상승 압력이 누적되는 셈입니다. 벤옥번의 애널리스트인 마크 챈들러는 인플레이션의 잠재적 상승으로 달러화의 회복세가 8월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CPI가 9%로 정점을 찍은 202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상승세가 증가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9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장이 예상한 20%보다는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오한다의 분석가인 에드워드 모야는 미국 경제지표가 앞으로도 견고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는 연준의 매파적 위치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문의하시면 갤라호른이 아는 한도 안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